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사면 돼.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표 채널의 휴덱스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다시 되고 있는 이재용과 삼성그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측의 수사심의위 요청과 검찰 쪽의 구속영장 청구 맞대응으로 이야기가 많은데 당장 내일 영장 실질 검사가 진행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뭐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내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뭐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았는데 그 와중에 댓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요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재용이 구속이 되어 법의 심판 받는다면 삼성생명의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신 댓글이 있었는데 요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웬 삼성생명?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채널에서 예전에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에 숨겨진 뒷이야기라고 해서 올린 영상이 있었어요.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인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니까 꼭 한 번씩 다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생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댓글로 제가 바로 말고 조금 더 생각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리댓글을 달았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써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마인드맵처럼. 근데 그 와중에 댓글이 하나 더 보이더라고요. 요거예요. 인간지표 형님 영상 보고 삼성생명 들어와 있는 1인인데 이재용 구속 기사가 났던 날도 삼성생명 주가는 빠지는 추세는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또 적어주셨더라고요. 이걸 보고 나서 아까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깔끔하게 다시 한번 쓰면서 고민을 조금 해봤어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결과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다 같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과 삼성그룹의 빅픽처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자, 오늘은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삼성 스타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서포팅 에비던스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이재용 구속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결론은 노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기회이거나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되거나 안 되거나 양쪽을 다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른 말로 하면 굿이거나 배드이거나겠죠. 자, 그러면은 양쪽의 경우를 다 볼 텐데 우선 굿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인 경우는 사실 뭐 더 할 이야기가 크게 없죠. 구속이 안 된다는 거겠죠. 리스크가 제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바로 주가의 호재로 반영이 되겠죠. 뭐 굿인 경우는 이렇게 심플합니다. 뭐 더 할 이야기가 없죠. 다들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거는 배드인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배드인 경우는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드라는 거는 구속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구속이 되면은 항상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고질적인 문제인 오너 리스크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오너 리스크가 과연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에 대한 답은 딱히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향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 이유를 크게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들 알고 있는 이유일 거고 이 두 번째가 조금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실 너무 익숙한 악재죠. 저희는 이런 것들이 터지면은 과거에 어땠는지를 꼭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구속. 이미 이재용이 한번 겪어본 악재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신문 기사를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이재용 구속 당시에도 당장 삼성이 망할 것 같은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한동안 계속 올랐고 삼성전자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이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미 사실 증명된 거예요. 사실 이거가 나온 이상 뭐 더 할 이야기도 없기도 한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죠.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 잘 안 오르다가 며칠 전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요런 게 이제 딱 터져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살짝 빠진다고 해도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해도 약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은 이걸 기회로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 이 많은 풍부한 유동성들이 몰려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익숙한 악재 플러스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기회가 매우 높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영향이 크지 않을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재용과 삼성그룹의 빅픽처, 바로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그 오너 리스크라는 것 자체입니다. 이 오너라는 거는 기업의 태동과 성장 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 기업이라는 걸 하나의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오너는 이 기업을 태어나게 해주고 성장시켜주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태동과 성장기에 있어서 오너의 입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오너의 의중이 곧 기업의 방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이 삼성이 생기고 커오는데도 이 오너라는 이재용 또는 그 위에 이건희, 그 위에 이병철이라는 이병철 일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커감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꼭 이 시스템이라는 거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고도화된다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기, 성장하는 기업이 점점 더 어른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인격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풍이 생기는 거고 기업의 DNA라는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는 훨씬 더 심해질 거고요. 이게 바로 오너의 인격, 즉 영향력보다 법인의 인격, 즉 법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업이 커지거나 기업이 고도화될수록 오너 리스크는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기업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기업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예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들 누군지 아시나요? 굉장히 잘생겼죠? 다들 이 사진을 보고 누군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요즘 또 어린 친구들은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 또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미 30대 중후반이 되는 그런 나이가 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애플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인전으로도 나올 만큼 유명한 건데 이 애플이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자 이 애플에서 한번 쫓겨났던 걸로도 되게 유명하죠. 그런 다음에 애플에 다시 복귀하면서 이 스마트폰의 조상인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고 이 아이폰이라는 걸로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를 미국 전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으로 발돋움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췌장암을 앓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당시에 삼성과 똑같이 이 오너 리스크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애플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가 없어지는 애플은 곧 그 동력을 잃고 망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여전히 시장에서 애플은 공고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애플이 망한다고 해서 이게 스티브 잡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굉장히 적죠. 이미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키우면서 거기에 대한 기풍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DNA를 물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애플의 어떤 수장이 앉아도 애플 그 자체의 스타일이 생겼고 그 자체의 인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애플이 망한다고 해서 그게 뭐 스티브 잡스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없을 거라는 거죠. 애플 그 자체의 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 리스크가 있을까? 딱 영향력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이미 삼성도 애플처럼 고도화가 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에는 그런 애플 같은 DNA가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있죠. 저는 모방, 변화, 시도, 적응, 사람, 이런 이제 DNA가 삼성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게 있다면 우선 모방할 게 뭐 있는지 잘 찾아보는 게 삼성의 특징이고, 이거를 잽싸게 시도하고 거기에 따른 적응을 하는 게 삼성의 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너 없어서 안 돌아갈 회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게 맞아. 제가 이 이야기를 삼성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사실 지금은 대기업이 한 일주일씩 이렇게 휴가 가고 이러는 게 조금 당연화된 경우가 많은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누군가 휴가를 일주일씩 간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처음에 시도한 게 삼성이었어요. 그거를 시도하면서 사람들이 쭈뼛쭈뼛 하잖아요. 나 진짜 이거 가도 돼? 이게 사실 위에 사람도 걱정을 하는데 아래 사람도 걱정하거든요. 아, 내가 빠지면 일주일 동안 이 업무 어떻게 대체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야, 너 없어서 안 돌아갈 회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게 맞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정도도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다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딱 돌면서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부담 없이 다 쓰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휴가 쓰는 건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아랫사람부터 윗사람까지 진짜 빠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봐도 삼성은 어떤 거에 대한 시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모방하고 그걸 시도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빨리 적응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변화하는 것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무서운 거, 제일 무서운 DNA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에는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모방과 시도와 적응,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어떤 제도로? 이걸로. 물론 사트를 쳐보면은 합격자는 스카이 순으로 이렇게 머리 똑똑한 애들이 잘 붙기는 잘 붙습니다. 근데 삼성에 있는 지인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 사트 공부해서 친 사람이 사실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트를 치고 들어간 합격한 사람들이 학벌을 가지고 서로를 나누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진짜 삼성이 사트가 대단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네가 우리가 일을 가르치면은 배울 정도의 지식 수준만 된다면 우리는 괜찮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은 우리의 시스템을 익힐 거고 우리의 기풍으로 너를 키울 거니까. 너는 최소한의 요건만 합격하면 돼. 이게 사트인 거예요. 진짜 가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 워라벨 이런 거 좋아졌죠. 삼성도 많이 좋아졌지만 삼성 사람들이 생각하는 워라벨과 다른 회사 사람들이 생각하는 워라벨은 조금 그 기준 자체가 좀 달라요. 그만큼 워커홀릭들이 많이 모여있고 변화 시도 적응이 많이 모여있고, 이거를 위에서 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게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삼성입니다. 충분히 고도화되어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제는 이재용의 삼성이 아니라 삼성의 이재용이 된 겁니다. 예전에 이건희나 이병철일 때는 이병철의 삼성, 이건희의 삼성이었죠. 그때가 오너가 중요했던 기업의 성장기였다면 지금은 이미 완숙한 시스템화된 삼성이 된 거고, 이제는 삼성의 이재용이 된 겁니다. 단어의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가 이 빅픽처 첫 번째 오너 리스크가 작아졌다라는 거를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죠.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가장 딱 요가 되는, 가장 사람들에게 딱 인상 깊었던 내용은 경영을 후대에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잘 보시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삼성 내에 있던 기구가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어떻냐라는 권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의 이재용이라는 개인이, 다분히 개인이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선후를 차이를 아시겠어요? 삼성 그룹에 있는 기구가 권유한 거를 삼성 내에 속해 있는 개인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조 같은 자체 기구도 많이 조직을 했죠. 좀 느낌 오시죠? 오너 일가와 개인과 그룹을 조금씩 분리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암암리에 그런 뉘앙스, 그런 제스처,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을 가져오냐면, 오너 리스크라는 걸 생각하는 외국인들에게, 오너 리스크라는 걸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 조금씩 이재용과 삼성그룹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결과적으로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자정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씌워주는 거예요. 오너가 잘못됐으면 뭐 전문 경영인 한다잖아. 새롭게 바꾸는 거잖아. 예전에나 이제 이재용의 삼성이었지, 예전에나 이건희의 삼성이었지, 앞으로의 삼성은 다른 삼성이야. 요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오너 리스크라는 위기를 혁신의 단초, 새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삼성에 똑똑한 사람들 많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론과 투자 유치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기업이 고도화돼 가면서 오는 그런 오너 리스크의 약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영리하게, 조금 더 유리하게 바꾸는 그룹의 그런 자체적인 핵심 역량 같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걸 모두 다 쓰는 게 여론과 투자 유치인데, 이 여론을 한번 보자면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심사 청구가 나온 다음에 진짜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심의 절차 무시한 검찰, 법조계 나쁜 선례 남겼다, 뭐 이런 것부터 재계에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에다가 해외에서도, 블룸버그에서도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여가 큰 삼성을 때리는 건 아니지 않냐, 이코노미스트들이 막 대안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우군들을 많이 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가제가 개편 든다고 뭐 재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뭐 외신에서도 뭐 삼성에 투자한 돈 많은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결정타를 또 삼성에서 때리죠. 이어 삼성은 한 차례 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위기는 일찍이 삼성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삼성 우리가 극복 주역이 되지 못하고 경영 위기를 맞게 돼서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삼성이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했다라는 거죠. 다들 요즘에 유명한 단어 뭐죠? 동학개미 운동? 이거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동학삼성 운동이었죠. 지금 수많은 자기의 자산들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주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과는 달라요. 재계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야 코스피가 오르고 자기의 재산이 확장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이 재계, 해외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론들까지, 국민들의 여론들까지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들 삼국지 3번 읽은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삼국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명분이에요. 삼성은 지금 명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지금이란 이 타이밍이에요. 이 코로나가 완전 퍼져 있을 때, 삼성의 역할이 언제보다 중요할 때, 진짜 지금이야말로 적기였던 거죠. 모든 시점에. 그리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론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쓰는 방법을 알고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국민 사과 이후에 평택에 투자 유치했고 천안에 또 투자 유치 결정을 했죠. 근데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에 지금 천안에 있는 투자가 중단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뭔가 하면 지금 뭐 주식 안 들고 있는 사람들도 평택이나 천안 이런 데 부동산은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말고도 삼성이 투자하는 데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국민 사과 이후에 투자한다고 해서 막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 영장 청구하자마자 천안에 딱 투자 중단 소문 돌리면서 부동산 주춤하고 있거든요. 진짜 님비와 핀피를 이용한 모든 방법으로 명분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굿인 경우는 그걸로 이야기가 끝인 거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배드이지 않냐. 근데 보세요. 삼성은 이 배드조차 지금 오히려 더 큰 기회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검찰이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명분이 없는 영광이 될 거고요. 주가는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기회일 겁니다. 다들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삼성생명 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풍부한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정상화가 되면은 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들어올 주식이 또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뭐 저처럼 한 명의 인간 지표일 뿐이고 스캘핑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냥 믿고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적어도 막 뭐 코스닥의 뭐 그런 바이오 이런 것들보다는 안심하고 묻고 두 배로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이런 주들은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 내피썰일 뿐이지만 그나마 내피썰 중에서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히려 뭐 삼성 자체의 위기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사실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럴 때 뭐 시장이 다 같이 한 번에 빠질 때에는 뭐 어떤 거든 뭐 개인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빠지는 거니까 그걸 조금 더 조심하시면서 투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일요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